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Gaming Transformers for High Resolution Image Synthesis라는 논문이고, 이전에 교수님께서 그 채널에 올리신 적도 있고, 근데 이번에 CBPR 오랄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트랜스포머 길들이기. 그래서 여기서 한번 길들인 트랜스포머가 뱉어지는 사진을 보면은 이런 식의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 일단 먼저 컴퓨터 비전에서 빠지지 않는 이 CNN과 그리고 요즘 어떤 태스크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약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이 연구팀에서 제안하는 이 BQ갱이라는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험과 컨클루전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NN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CNN 커널이라는 걸 사용하면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로 이제 리셉티브 필드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효과들 때문에 이 로컬한 부분에서 서로 간의 그 스트롱한 코릴레이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커널을 쓰면서 이 커널이 이제 한 곳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쭉 이미지를 거쳐서 쓰이면서 굉장히 에피션트하죠. 파라미터 쉐어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이런 로컬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미지를 판단할 때 이 로컬한 부분에 대한 어썸션들의 결합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지 전체를 이제 보는 시야는 좀 좁아진다라는 단점이 있고, 또 이런 표현력 측면에서도 그 로컬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표현력에서도 어퍼바운드가 걸린다라는 이제 단점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트랜스포머는 이제 논문에서는 no inductive bias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weak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weak을 넣었고, 그래서 weak한 inductive bias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 expressivity 측면에서 더 CNN보다는 풍부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랜스포머는 알다시피 이 모든 인풋을 바라보고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계산이 무겁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만들 때는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이제 제한이 걸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렇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면 이 장점들을 모아서 좀 더 효율적이고 파워풀한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논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BQ갱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CNN과 트랜스포머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연구팀이 이 두 가지 아키텍처의 장점만 가져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CNN에서는 이 두 가지 장점을 가져가서 이 로컬한 부분에 집중해서 코드북을 만들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컴퓨터 비전 태스크를 하다 보면은 매번 똑같은 CNN 학습, 다 CNN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데 할 때마다 또 CNN 학습하고 또 학습하고 이러는데, 애초에 CNN으로 일단 그런 각각 로컬한 부분들을 뽑아 놓으면은 나중에 이거 뽑아 놓은 걸로 갖다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 CNN으로 코드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죠. 로컬한 그 피처들. 코드는 피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코드는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벡터 형태로. 네, 벡터 형태로 저장을 하고 어떤 이미지 내에서 작은 패치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이미지에서 공유될 수도 있다. 이 특징들이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코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코드북이라는 명칭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쓰였는데 저기 용어가 NLP에서 먼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룩업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DB예요. DB. 코드북이라고 치면 DB를 생각하면 되고, DB인데 간단한 매트릭스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룩업 테이블, 그러니까 하나는 뭔가 태그라든지 우리가 서치할 수 있는 어떤 키가 저장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있는 내용은 피처 벡터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싱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코드북이라고 불러요. 벡터 퀀타이제이션이 일단 했다. 그럼 벡터들이 퀀타이제이션 돼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퀀타이즈된 벡터의 클러스터 인덱스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클러스터링을 했다고 그러면 클러스터링된 인덱스가 있고 그 클러스터 센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센터에 대한 정보는 있어야 될 거고 클러스터에 대한 인덱스가 위에 붙어 있고 그럼 그것도 코드북이지. 그래서 이제 CNN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DB를 만듭니다. CNN으로 이미지의 로컬한 그 피처들에 해당하는 DB를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DB를 만들었다면은 이거를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이제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 BQGen이라는 이제 모델입니다. 그 저저번 주에 이제 현우 형이 설명했던 그 달리에서도 이 BQVA의 구조를 따라가면서 모델 아키텍처를 제안했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BQVA의 구조를 따르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는 형태이고 이제 요 아래 이 프로세스를 보면은 어떤 이미지가 들어와서 인코더로 어떤 이 피처맵을 만들고 이 피처맵을 아까 말씀드린 그 코드북을 참고해서 퀀타이제이션을 시킵니다. 이 컨티뉴어스한 밸류들을 여기 코드북에 각각 이제 퀀타이즈 시켜서 이 퀀타이즈된 벡터를 만들어내고 피처맵을 만들고 얘를 디코더로 넣어서 최종적으로 리컨스트럭션 하는 게 이 오토인코더의 구조이죠. 여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이 코드북을 학습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 저자들은 이제 이 코드북이 만들어졌을 때 트랜스포머를 활용하면은 이미지 신테시스도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스테이지로 나뉩니다. 코드북 학습하기, 그 이펙티브한 코드북 학습하기이고 두 번째로는 이 코드북을 학습했다면은 이미지를 구성하기, 그러니까 구성 요소들을 first 스테이지에서 배웠고 second 스테이지에서는 구성 요소들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테이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는 이제 트랜스포머는 무시하고 이쪽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학습해야 되고 또 코드북도 업데이트 해줘야 되고 또 신기한 점은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붙어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아까 BQGen이라고 했는데 이제 어드버서리얼 그 어프로치로 이제 이 모델을 학습시켰기 때문에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이제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학습해야 될 부분은 이 인코더, 디코더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오토인코더 학습하는 것과 동일하게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사용합니다. 이때 이제 리컨 로스로 이 두 이미지 간의 그 L2놈만 미니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퍼셉츄얼 로스까지 더해가지고 그 더한 그 로스를 리컨스트럭션 로스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퍼셉츄얼 로스를 더했다는 점도 이제 흥미로운 점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를 학습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끊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번 주에 이제 현우 형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 straight through gradient estimator라고 이 중간 부분을 건너뛰고 그레디언트를 바로 인코더로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이 두 인코더와 디코더를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코드북 업데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사실 이 네모가 이쪽에 쳐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옆에 코드북 학습할 때는 이제 이 첫 번째 이제 네모가 1로 예측했고 두 번째는 42로 이제 퀀타이즈 시켰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이 코드북이 각각 이제 예측하기 전에 인코더의 그 피처맥 값과 이제 디스턴스가 좁아지도록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랑 이제 비슷해지게끔 학습하고 얘가 얘랑 비슷해지게끔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톰을 첫 번째 로스톰 말씀드리면은 여기 리컨스트럭션 로스 있고 여기에 퍼셉츄얼 로스가 더해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코드북을 업데이트한 겁니다. 여기 먼저 이테이션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EGZ는 인코더, 디코더, 코드북이고 이 SG라고 되어 있는 거는 스탑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게 한다는 거고 ZQ는 퀀타이즈 벡터고 그다음에 이제 이 X-햇은 예측한 그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리컨한 이미지고 이제 베타는 컨스턴트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리컨 로스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북 업데이트 할 때는 인코더로는 그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게 하고 코드북의 그 결과를 이제 빼서 그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하는 형태로 코드북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여기 커미트먼트 로스라는 게 하나 더 붙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인코더의 값이 아무렇게나 발산하지 않도록 인코더의 값은 그 코드북의 값과 비슷해지게끔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앞에 리컨 로스로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학습할 수 있고 가운데 이제 저 로스로는 코드북 업데이트 그리고 마지막 커미트먼트 로스로는 인코더를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first stage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된 점이 이 discriminator가 들어갔는데 이제 이걸 넣은 이유는 그러니까 얘와 아까 말씀드렸던 perceptual loss를 넣은 이유는 좀 더 perceptually 리치한 코드북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취지에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리컨이 됐을 때 이 리컨 된 이미지 위에서 이제 이미지에 이제 패치겐에서 사용되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해서 패치 단위로 real인지 fake인지를 판별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 로스 텀이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이 로스 값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first stage의 최종 이제 오브젝티브는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 BQ 로스를 미니마이즈한 형태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디코더에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해당하는 겐 로스는 맥시마이즈한 형태로 어드버서리얼하게 이제 트레이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기 겐 앞에 붙은 이 람다 값이 있는데 람다 값은 이제 어댑티브 웨이트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이 뭔지 잘 몰라서 이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저 값이 없다면은 이 둘 중에 한번 한 스텝을 할 때마다 둘 중에 조금 좀 더 로스 값이 크다면 그 값을 줄이기 위해서 걔한테 집중할 텐데 이 어댑티브 웨이트를 보면은 여기 겐 로스 일단 얘 같은 경우는 그 디코더의 마지막 레이어에 입력되는 인풋이라고 합니다. 디코더의 마지막 레이어에 입력되는 인풋이고 걔를 기준으로 걔 그 인풋에 흐르는 잠시만요. 이 겐 로스에서 이 인풋으로 흐르는 그레디언트의 값 크기 위에 같은 경우는 리컨 로스에서 이 디코더의 마지막 레이어의 인풋으로 흐르는 그레디언트의 크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로스 값이 크면은 그레디언트 값이 크게 측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 겐 값의 로스가 굉장히 크게 되면은 이 람다 값은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이펙트를 조금 줄여주고 만약에 겐 로스가 리컨 로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면은 람다 값은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영향력이 작았던 이 겐 로스를 람다 값을 곱해줌으로써 좀 더 키워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동작한다. 그게 더 그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다른 논문에서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그냥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아니고 그냥 로스 값 자체의 비율로 하지 않고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그 비율로 하는 것과의 그 차이점? 그거 아까 김소면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약간 좀 다르게 얘기했는데 로스가 크면 그레디언트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상대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로스 값은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서 그 값이 그러니까 로스라는 그 절대적인 값은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조금 작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어떤 거에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 값이 생각보다 더 작은 값이었을 수도 있고 큰 값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제 이 디코더의 인풋이라는 그 기준치를 놓고 저는 같다라고 그 값을 측정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좋은 관점인데 그레디언트는 데이터 기준으로 매저가 되잖아요. 네. 현재 배치가 주어진 거에서 로스가 변화량이 얼마나 되냐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의 절대적인 거가 아니라 로스의 변화. 네. 지금 현재 데이터가 리컨스트럭션 로스의 영향을 얼마나 주고 겐 로스에 대한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를 보는 건데 그게 같은 도메인에서 보는 거예요. 제너레이터 입구. 네. 그래서 그럼 그레디언트가 크면은 그 그레디언트가 리컨스트럭션에서 나오는 그레디언트가 영향을 많이 주는 거고 그레디언트가 반대로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만약에 그 겐로스에서 잰 게 크면은 그거에서부터 온 컨트리뷰션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밸런스를 맞춰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막 리컨스트럭션 로스에서 온 그레디언트가 없어. 겐에서만 온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 그러면은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거의 바꾸지 않고 겐만 계속 옵티미제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레디언트 저걸 겐을 노멀라이즈하고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높여줘서 이제 겐에 대해서는 약간 디스카운트하고 리컨스트럭션은 좀 높여주고 약간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만 옵티미제이션 하지 않아요. 항상 밸런스에서 양쪽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어요. 좋은 질문과 교수님 좋은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 그 앱솔루트하고 그레디언트가 왜 그렇게 다르게 매줘요? 그냥 뭐 절대 값으로 매줘하지 않고 좋은 포인트였어.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민맥스 옵티미제이션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거는 이펙티브하고 또 perceptually 리치한 코드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저자들이 하는 거는 이 얻은 정보들, 이 얻은 코드북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트랜스포머를 학습시키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는 코드북이 만들어졌고 코드북에서 그 벡터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코드북에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드북이 있으면 인덱스가 있고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 벡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어떤 인덱스가 있을 때 다음 인덱스를 예측하고 이제 두 개가 이제 생겼으니까 세 번째는 이 두 개를 참고해서 세 번째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다음 인덱스가 뭔지를 예측하는 형식으로 이제 학습이 되고 이때 정답지는 인코더에서 퀀타이즈된 피처 맵이 정답지로 얘네 둘 간의 이제 로스 네게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 때 뭐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컨디션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컨디션을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저 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저거는 이제 어디 랜드스케이프에 해당하는 그 시멘틱 맵인데 이 시멘틱 맵을 컨디션으로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시멘틱 맵에 해당하는 그 코드북을 다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멘틱 맵에 해당하는 그 first stage 그 학습법으로 코드북을 학습을 하고 이제 트랜스포머로 저 시멘틱 맵이 주어졌을 때 리얼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시멘틱 맵에 해당하는 이런 퀀타이즈 벡터를 전체 컨디션으로 주고 그 컨디션을 바탕으로 이제 리얼 이미지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형태로 이 트랜스포머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는 이제 로그라이클리후드이고 이제 이게 이제 컨디션이 없을 때 이전 그 인덱스들을 바탕으로 현재 인덱스를 예측하는 방식이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컨디션은 이제 다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우리가 예측한 그 인덱스를 바탕으로 현재 그 인덱스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학습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논문 제목에서 Taming Transformer 뭐 for Generating High Resolution이라고 했잖아요. High Resolution. 그래서 하이 레졸루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우리가 이제 사용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트랜스포머의 한계 중 하나가 만약에 이 시퀀스 길이가 길어지면은 컴퓨테이션이 굉장히 이제 무거워진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 레졸루션을 만들려면은 결국 그 하이 레졸루션을 만들기 위한 그 피처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 피처 맵, 그 퀀타이즈된 피처 맵이 커야 이제 이 큰 걸 바탕으로 더 하이 레솔루션, 더 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트랜스포머로 예측해야 될 그 시퀀스가 너무 길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리밋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슬라이딩 어텐션 윈도우 방법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그 인덱스들이 주어졌을 때 다음 인덱스를 예측하는 방식인데 슬라이딩 윈도우 같은 경우는 다음 인덱스를 예측할 때 이전의 모든 인덱스를 참고한 게 아니라 저 패치 안에 있는 인덱스만 참고해서 다음 인덱스를 예측하고 근데 이게 이제 로컬하게 그 네이버후드인 그 패치들만 그 인덱스들만 참고해서 다음 인덱스를 만들어내는 형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논문의 이제 리미테이션으로 설명하는 게 이런 게 랜드스케이프 같은 데서는 잘 통한대요.
근데 스파셜리 디펜던트한 그런 물체들에서는 잘 안 되는데 그런 씬에서는 예를 들어 자전거가 있으면은 왼쪽에 바퀴가 있었다면은 오른쪽에도 바퀴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얘가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파셜리 인디펜던트한 경우에 이제 요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잘 만들 수 있었다. 이 슬라이딩 어텐션 윈도우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어서 이제 좀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쭉 이동하면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 트랜스포머의 중요성, 그리고 코드북의 중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결과들에 대해서만 이 이미지들만 이제 보여주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픽셀 스네일, 그러니까 픽셀 스네일은 픽셀 CNN의 패밀리라고 하는데 이 픽셀 스네일을 트랜스포머의 자리를 이제 픽셀 스네일로 대체해가지고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first stage에서 얻은 BQ 그 퀀타이즈 벡터는 고정해놓은 채 이 뒤에 오토 리그레스라는 모델을 이 픽셀 CNN으로 대체를 해봤는데 픽셀 스네일이 더 빠르게 학습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픽셀 스네일이 10번 스텝 돌았으면은 얘는 상대적으로 뭐 두세 번 조금 돌고 그랬다고 하는데 한번 둘 다 비교를 해봤다고 해요. 픽셀 스네일의 타임을 고정하고 그때 동안 트랜스포머의 그 로스는 얼마큼 되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타임이 똑같으면은 학습을 덜 했겠죠. 스텝을 덜 돌았겠죠. 근데도 이제 로그라이클리후드, 네게티브 로그라이클리후드가 더 적었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타임 말고 스텝을 픽스해보자. 그래서 스텝을 픽스해봤더니 스텝을 픽스하면 트랜스포머가 학습하는데 더 오래 걸리긴 했지만은 이때 더 성능 임프루먼트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이제 중요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네. 그러면은 저런 걸 고정 안 하고 그냥 둘 다 최대한 컨버지 할 때까지 돌린 다음에 실험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싫어서 저렇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그게 더 중요한 네, 그 거잖아요. 부분에 대한 언급은 근데 그건 이제 리뷰어의 관점, 노력하기 위한. 근데 저자의 관점은 저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 무한 돌리는 걸로 비교하는 거 하고 싶고 하고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 돌려야 될까? 적당하게 순전한 거죠. 적당하게. 근데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를 다 그냥 보이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 끝까지 돌려서 오랫동안 한 다음에 하면은 저게 경영이 즐겁게 수도 있어. 근데 제한된 거 내에서 주장이 딱 그 먹히는 데까지만 보여주는 거죠. 그거는 지금 모르는 거지. 이거 보고서 판단할 수가 없지. 저자들이 저거를 속이기 위한 거지. 아니면은. 근데 실험은 잘했지. 영리하게 리포트한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실험을 잘 디자인한 것 같다. 픽셀 스네일의 그 사진도 뽑아내. 그 결과는 없습니다. 그냥 요 표만 첨부를 했던 걸로 저는 있습니다. 왜냐면 코드도 객수가 많은데 로그라이크가 정도 차이 나면 사실 별로 차이 안 나는 거라고 보시면 그래서 그 리졸트는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 숫자로만 비교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윈도우 하면 그거 그냥 픽셀 CNN이랑 똑같거든요. 네. 트랜스포머의 장점을 좀 안 썼다라고. 그렇지. 왜냐면 9개 뭐 곱하기 너만 본다고. 네, 그냥 거의 픽셀 CNN인데. 네. 내 생각에 그림만 보면 저희가 다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저 정도 로스 차이면 거의 다 맞춘다는 거죠. 코드 개수가 굉장히 많을 때 저 정도. 근데 뭔가 이제 제가 뒷부분에는 좀 좋은 결과들만 갖고 왔었는데 이게 제가 결과를 봤을 때 막 하이 레졸루션은 맞는데 이 예측된 결과들이 리얼리스틱하다? 다른 것보다? 라고 느낌은 많이 못 받았었습니다. 오히려 뭐 그 겐 베이스된 그런 그 결과들이 더 뭐 정확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얘는 좀 더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고, 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근데 다른 거는 그렇게 올 수 있잖아. 픽셀 CNN은 오토로그레스 모델로 계속 하는데 레졸루션이 너무 높아지면은 이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끝까지 가는 사이에 얘가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까먹는 거야. 그리고 다음 줄로 내려갔는데 또 까먹는 거지. 레졸루션이 높아지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트랜스포머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왜냐면 슬라이드 윈도우 상태. 근데 저거 약간 블록 단위로 한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게 픽셀 단위가 아니라 네. 그 패치 단위로 이미 줄여졌던 걸로 이제 그러니까 약간 한 거여서. 하이라키컬하게 오히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 맞는데 완전 프리덤을 주는 건 아니에요. 픽셀 CNN처럼. 근데 블록 단위로 뭔가 이렇게 해서 그 내에서만 논로컬하게 전부 다 고려하는 프리커넥티드 된 그런 어텐션을 쓴 거고. 이게 너무 그냥 다 풀어 치면은 이제 컴플렉시티가 너무 크니까 그거에 대한 제약을 주겠어.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이제 하이라키컬한 거지. 하이라키컬 픽셀 CNN으로 볼 수 있는. 일단 블록 레벨, 그다음에 또 패치 레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중요했다기보다는 이런 하이라키컬한 거가 더 중요했던 거 아닌가? 하이 레졸루션을 어치브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 느낌인데 일단 끝까지 가서 한번 결론 한번 내볼래요? 제가. 네. 트랜스포머가 그럼 어떤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건지. 여기서요? 그러니까 이 전체 웍에서 트랜스포머를 길들이자잖아요. 네네. 아,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를 길들였자였는데 이제 그러면 정말 트랜스포머였어야만 했냐?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를 길들이자인데, 그럼 뭘로 길들일 거냐 했을 때 픽셀로 길들일 거냐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이런 패치 단위를 이미지의 패치 단위를 코드북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머로 예측하는 거는 이 태스크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도 이제 픽셀 단위로 트랜스포머 사용해서 예측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미지 퀄리티가 너무 안 좋고 했는데 얘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픽셀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이 패치 단위를 줄여가지고 넣으면은 트랜스포머를 활용하면은 더 하이 레졸루션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자체에 대해서 막 이걸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코드북을 써서 이펙티브했다라고 저는 이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레졸루션을 그러면은 제너레이션을 그동안 못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걸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이 연구에서는 네, 그럼 패치 단위를 쓴 거다. 네,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서 남현 학생도 지금 네. 트랜스포머의 사용법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원래 취지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네. 트랜스포머 비슷한 다른 애를 썼어도 마찬가지로 하이라키컬하게 접근했으면 사실 됐었던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트랜스포머의 임포턴스라고 논문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었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확실히 트랜스포머였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오토 리그레스 모델 다른 걸 썼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중요한 이 코드북,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학습한 코드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리포트한 결과가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F라는 거를 보면은 H 나누기 스몰 h죠. 라지 H 나누기 스몰 h. 라지 H는 인풋 사이즈의 뭐 높이라고 볼 수 있고, 스몰 h는 디스크리트 코드의 그 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눈 값이 F이고, 이걸 다시 좀 더 이제 보면은 이 F가 작다는 것은 이 인풋 사이즈와 디스크리트한 코드의 사이즈가 뭐 비슷하다는 거겠죠. F가 작으면은 그러면은 이 디스크리트한 코드의 그 한 패치가 감당하는 리셉티브 사이즈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F가 크다라는 것은 디스크리트한 그 코드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거고 그 코드 안에 있는 한 패치는 원본 이미지에서 더 큰 리셉티브를 커버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F에 따라서 리셉티브 필드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F가 작을 때, F가 2, 4 이렇게 작을 때는 F가 작을 때 리셉티브 필드가 작은 경우이죠. 이때는 리컨스트럭션은 잘해요. 그 리컨스트럭션은 아까 인코더 넣어가지고 퀀타이즈 시켜서 디코더
해서 나오는 그 리컨스트럭션은 잘 하는데 얘가 이제 패치 그 리셉티브 필드가 작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 코이런트한 스트럭처를 잘 파악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F가 작은 경우에 그 트랜스포머로 만들어낸 그 이미지들은 굉장히 이제 이상하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F를 한번 키워보자, 엄청. F를 키우게 되면은 이제 리셉티브 필드가 이제 커지게 되죠. 커지게 되면은 이 샘플들의 결과, 트랜스포머로 나온 샘플들의 결과는 굉장히 이제 잘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점점 이제 잘 못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트레이드오프를 이제 비교를 해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찾은 값은 16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이제 이 실험적으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컨 로스와 이 라이클리후드의 그 트레이드오프를 이제 그려놓고 이제 그래서 이제 16이 가장 적당했고 이게 이 로스 값으로도 그렇고 이런 이미지 샘플로도 증명이 된다라고 이제 논문의 저자들은 리포트를 합니다. 저거를 찾은 거는 저런 얼굴 데이터셋에 한정해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랜드스케이프에서도 동일한 이제 뭐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뭔가 이제 눈에 띄게 이제 임팩트가 있는 거는 얼굴이어서 얼굴을 싣지 않았을까라고 제 생각이 듭니다. 랜드스케이프도 실려 있긴 한데 이렇게 자세하게 해놓진 않고 이러한 결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리포트는 합니다. 이 F를 바꿨을 때. 그것도 되게 클레버한 것 같은 게 배경 백그라운드에서 조금 저런 아티스트나 저게 구성이 달라졌다고 해도 우리가 퍼센티브하게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은 되게 민감하고 주비가 싸우면 정말 무섭다라고 느끼잖아요. 저기서 지금 나오는 거. 잘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보여주기 이펙티브한 데이터를 분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북은 16이 적당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 좀 궁금했습니다. 이 코드북이 얼마나 쓸만한가.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사진과 또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연구실 사진을 한번 넣어봤는데 한번 리컨을 잘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원본 사진들을 넣고 이제 이 논문에서 나온 BQ겐과 그 저번 주에 발표한 그 형이 발표한 달리 또 이제 같이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주 저희 얼굴들이 다 엉클어졌어요, 다. 근데 이제 달리는 조금 뭉뚱그려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하죠. 그리고 밑에 랜드스케이프도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BQ겐은 조금 샤프하게 예측을 하는데 달리는 조금 뭉뚱그려서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샤프한 부분들은 퍼셉션 로스를 사용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실 현우 형이 이제 의견을 냈었고 그 샤프한 거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얼굴이 뭉개지는 거는 이제 저희 데이터셋 말고 그 걔네들이 직접 얼굴도 했을 때 뭉개졌었는데 그 이유는 달리는 우리보다 데이터 훨씬 많이 썼다. 얼굴 데이터 훨씬 많다. 우리는 얼굴 뭐 몇 개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대해서는 아예 못하고 달리는 뭐 어느 정도 윤곽선 정도는 이제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랜드스케이프 같은 데서 이제 리컨 하는 걸 보고 생각보다 둘 다 달리나 BQ겐이나 이런 시인을 만들 때 특정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시인을 만들 때는 그 코드북 자체가 굉장히 좀 이펙트하고 사용할 만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까 그 F16이라고 하면은 16by 16으로 쪼개서 생각한다는 건가요? 다른 아니요. 의미였나요? 그거는 그 이 다운 샘플링을 얼마큼 할 것인가이고 여기 적혀 있는 뭐 1024 이거는 코드북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체 얘기한 코드북 개수. 네네. 얘는 1024개 코드를 사용한 거고 그 우리 룩업 테이블에 1024개밖에 없는 거고 쟤는 훨씬 많은 겁니다. 그 달리는 몇 개예요? 8,000개? 그럼 중간이네. 근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달리가 뭔가 되게 굉장히 이펙티브하게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예쁜데? 왜냐면은 일단은 그 그죠 이쁘죠. 그 일단 이쁜 거 전에 저기 그 라인라이트가 VQ계는 약간 꺾이거든요. 곡선이 직선이 표현이 안 돼요. 근데 달리는 직선 표현이 되거든.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지? 똑같이 VQ잖아. 근데 VQ 겐이냐? 네, 학습 방법이 달라가지고 학습 방법도 있네. 그레이디언트 스트레이트로 안 쓰고 누가 광배 더? 소프트맥스 달리는 달리는 광배 소프트. 그러니까 그거는 스트레스보다는 그게 더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그럼 스테빌리티도 높아지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호환성이 좋은
벡터가 나왔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 느낀 게 트랜스포머를 감쌌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다 BA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랜스포머가 핫하니까 그냥 색깔만 양념만 뿌리는 거지. 근데 이게 타임 템퍼럴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결과는 싫진 않았는데 타이밍 그 여기에 또 비디오가 있었어요? 그냥 형이 저번에 달리에 넣었던 그 비디오를 저도 이제 똑같이 넣어봤는데 여기 있잖아. 그거 지웠던 것 같은데 왜 줬어? 근데 그것도 템포럴 그 컨시스턴시는 좀 유지를 하긴 했는데 플리퍼가 달리는 없고. 달리는 없어요. 되게 그러니까 뭔가 좀 어두워졌다 한번. 이게 조금 있어서 많이 그런 얘기는 이제 벡터 퀀타이제이션이 컨시스턴시라고 해야 되나? 걔네들 간에 벡터 퀀타이제이션들 간에 코드북 간에 유기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약간 그런 거고 달리는 그 유기성이 좀 유지가 되는 건가? 생각 좀. 그 스트레이트 스루 그레디언트 방식이 안 좋다는 얘기라고 들리네요. 왜냐면 퍼셉츄얼로서 어드버서리로서 다 쓰잖아.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좋은 걸 다 썼는데 그래서 하이 레졸루션을 잘 표현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네이버후드 간의 유기성은 못 가져가는 걸로 봐서는 약간 그 벡터 코드 자체의 퀄리티는 좋은데 코드북 사이에서의 연관성이라든지 유기성은 학습을 못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다리가 그런 가벨 스피스 같은 약간 그런 학습 방식이 더 전체 코드북 관점에서는 이펙티브한 거 같아요. 근데 개인 같은 건 좀 착각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퍼셉츄얼로서 어드버서리로서 쓰면 하이프리퀀시는 굉장히 잘 디테일하게 잘 되는데 달리는 그런 거 안 써. 그냥 엘트로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아요. 물결 같은 게 불키기에는 굉장히 막 아, 달리는 근데 달리 VQ 학습할 때도 그냥 어드버서리로서 퍼셉츄얼로서 그냥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 퀄리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은 비교가 것 같은데. 근데 인베딩 벡터 나온 다음에 하는 게 거기서 워킹하는 거잖아요. 그 인베딩 벡터 속에서 코드북이 있으면 코드북을 작습한 다음에 핀이랑 이제 가까이 있다 이런 거가 있는데 걔네도 그거를 걔네 학습한 다음에 그 노이즈 거기서 워킹하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BQ에서 코드에서 워킹하는 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유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한번 해보면 그 좋은 포인트인데 왜냐면 디스크릿 리프렌테이션이고 레이턴트가 컨티뉴어스하지 않으니까 기존의 걔는 당연히 유기성이 확보될 거고 VQ는 그러면 어떤가? VQ도 보면은 지금 이 VQ 걔하고 달리만 보더라도 뭔가 그 사이에 유기성이 뭔가 존재하는데 그 형태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거는 이제 인터폴레이션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것도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까지 그러네. 이런 걸 퀀티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눈을 보고서만. 비디오 인터폴레이션 할 때도 인터폴레이션을 코드북에서 하거나 코드북 안에 하면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죠. 코드북에서 하거나 코드북에 그러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재생할 때 그 하나의 패치 위치에서 코드북이 막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애니메이션이 나올 텐데 근데 그 코드북 사이에 인터폴레이션을 해서는 더 필링을 하면은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되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걸 레귤러레이션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같은 좀 비슷하게 보더라라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세 프레임에서 코드북 인덱스가 다를 거고 가운데 프레임 코드북 인덱스가 다를 거 아니에요. 애니메이션이 나오려면 코드북이 갑자기 뭐 1, 2, 3 이렇게 1, 5, 7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 7을 중간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해서 0.0.5로
컨트리뷰션을 잡고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면 중간계 나와야 돼요. 그 코드북이 나오게끔 돼야 된다. 이런 레귤러라이제이션 걸면은 그럼 얘네들이 유기성이 이렇게 워킹 트루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겠다. 코드 트랜스포머 괜찮은 아니야? VQA에서 코드북이 그렇게 학습 되면 트랜스포머도 그렇게 어댑테이션이 자동으로 되겠죠. 코드북이 그렇게 생겨났으니까. 트랜스포머 하는 건 단순하게 이제 진짜 그러한 값들을 하나하나 바로 꽂아버리는 건데 그거 말고 진짜 단순한 걸로도 이렇게 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여기까지가 그 BQ인가 또 달리에 대한 이제 결과들이었고 남은 건 좀 결과들 몇 개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트랜스포머 얘기할 때 컨디션 뭐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예시들이 이제 뭐 여기 뎁스맵 줄 수도 있고 뭐 시멘틱 맵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잘 만들어내더라라는 이제 결과들 리포트했고 이 시멘틱 맵에 대한 코드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공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멘틱 맵에 대한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뭐 앞에 얘기한 거랑 똑같지만은 어쨌든 그런 거 이제 코드로 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이 리얼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강점인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제너레이션 얘도 이제 시멘틱 맵에서 이제 만들어낸 건데 이제 동일한 그 시멘틱 맵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고 다들 이제 하이 레졸루션입니다. 아래도 이제 똑같이 이제 제너레이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컨디션하고 같은 코드북을 사용해서 다이버스 샘플을 샘플링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오는 그 랜덤리스, 그 스토캐스틱시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인풋이 똑같아. 글쎄요, 사실 코드를 좀 봤었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컨디션으로 들어온 거고 어떤 시작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다른 결과들이 이제 나오나라는 이제 질문이 저도 들어서 코드 공개돼 있어서 이제 보고 하다가 보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캐치를 못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샘플링 할 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트랜스포머가 베커내는 게 어떤 코드북에 해당하는지 일단 나오잖아요. 거기서 제일 높은 가 뽑을 수도 있는 거고 다음 가 뽑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 트랜스포머가 베커내는 이 확률 분포중에서 샘플링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샘플이 여러 개 나온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높은 값만 뽑아내면 하나만 나와. 그게 달리에서도 그렇게 했었나요? 아마 그런 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샘플이 막 256개 나온 다음에 하나 뽑으니까. 그러면 약간 지금 트랜스포머가 피드 포워딩으로 그냥 쭉 들어가서 아웃풋 팍 나오는 게 아니라 오토리그레스가 계속 먹여요. 인퍼런스 타임에서. 다리는 그렇고. 얘도 오토리그레스하게 오토리그레스가 뭐 학습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설명 보니까 탑케이버라고 해서 이제 위에 몇 개 중에서 이제 예측한 몇 개 중에서 이제 샘플링 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다양한 샘플들이 왜냐면 그 이전에 가면 소프트웨어는 VQVA를 쓰는 다리 같은 경우는 VA 쪽에서 스토캐스틱시티를 넣을 수가 있거든. 가면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 거기서 랜덤리스를 풀어주잖아. 프로듀스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겐이면은 중간에 그냥 스트레이트 스로우를 하고 그러면 디터미니스틱인데 랜덤리스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예측한 결과 중에서 높게 이제 예측된 그 결과들 중에서 이제 샘플링해서 다양한 결과들을 낼 수 있었고 그 결과를 동영상으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인접해 있는 사진들은 다 똑같은 시멘트에서 나온 거고 이런 결과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그 프로젝트 페이지에 있는 거 제가 그냥 본 거거든요. 피처 단위로 예측하기 때문에 이게 한 줄씩 나가는 거죠. 이거요? 블럭 단위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네네. 한 줄씩. 네네. 그 아까 앞에서 보였던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에서 이제 설명했듯이 이제 한 줄씩 이렇게 바뀌는 건데, 근데 이건 그거를 설명하려고 한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약간 좀
이 샘플, 이 데모를 좀 보여줄 때 이쁘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슬라이딩 윈도우를 하면은 한 줄씩 이제 만들어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이전에는 트랜스포머를 못 만들었었는데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럼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코드 얘를 만들 때 픽셀 단위로 제너레이션 한 게 아니라 어떤 이펙티브한 코드북을 만들었고 걔는 이제 비전 태스크에서 흔히 쓰던 CNN을 사용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얘를 바탕으로 트랜스포머를 사용했더니 이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컨클루전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드버서리얼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이미지가 좀 하이 그 프리퀀시도 잘 드러나게끔 이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컨클루전입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둘 다 되게 좋았고요. 질문도. 혹시 그 뭐지? 슬라이딩 어텐션 윈도우? 네. 그거의 윈도우 사이즈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분석은 없었나요? 분석은 없었고 뭐 16 by 16이라고 얘기는 해서 그러니까 그 이 패치 보는 애가 16 by 16이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은 따로 없었습니다. 서플리멘터리도. 아까 16은 아까 그거는 이제 그 다운 샘플링한 그 팩터거든요. 그래서 인풋에 비해서 이 인코더로 다운 샘플링된 게 이제 16배 차이 인풋 사이즈에 16분의 1로 이제 줄였다라는 그 계수 F가 16이었어요. 그럼 그 윈도우는 다운 샘플링 된 애에 네네 맞습니다.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녹화 안 끊었었지? 끊었었어. 안 끊었어.